안녕하십니까. 안세결 대표 박영종 회사입니다. 오늘 164강은 비상장 중소기업 창업자 회장이 연루에 가면서 가업성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의 공고횡령과 경영관 탈취에 대한 정밀조사로 우리가 어떤 정의를 구현한다, 뭐 이런 차원의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상장기업의 경우는 기업 사냥꾼들이 먼저 주식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걸 담보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에 회사 내에 축적된 돈을 빼서 부실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차익을 내먹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돈으로 이 사채를 납부해가지고 이제 이 코스닥 기업 상장수사는 이제 그렇게 이 기업 사냥꾼들의 머니 게임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다 그렇진 않고 일부가 있어서 그걸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고 대표이사나 경영자가 수시로 바뀌거나 또 사업량이 수시로 바뀌거나 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그 코스닥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그거와 좀 반대로 비상장 기업이 경영권이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 탈취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특히 내부 임직원에 의한 소외일 경우가 많은 게, 비상장 기업은 대주주의 지분을 외부에 있는 어떤 세력이 살 수가 방법이 없죠. 팔지 않으니까, 팔 수도 없으니까, 거래 가치도 이렇게 세지도 않으니까 팔 이유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부에서 이제 공급 유용이나 횡령 아니면 분식회계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예방해야 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는 어떻게 회계사들은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이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중소기업 창업하는 회사가 이 망하면 그 내부 임직원 100여 명도 없어지고 또 기술도 없어지고 또 거래 관계도 복잡해지니까 이게 상당히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아주 적당한 가업승계나 아니면 직원 승계를 거쳐서 계속 존속하고 고인 콘서너스 존속해야 이것이 사회 복리에 정당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런 것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 조사 보고서가 두껍게 작성이 되고요. 이렇게 한 400~500페이지에 해당하는 온갖 종류, 이 안에 뭐 거래 원창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 이제 표지에 이렇게 저희 회사 이름이 써 있고, 또 이렇게 정밀조사 보고서라고 이렇게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보니까 이게 대단히 증거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변호사한테 제공이 돼서 소송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주 긴급히 만들었고 또 굉장히 잘 작성이 된 걸로 같아서 제가 이거를 기본 자료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죠. 자, 그 회사가 어떤 상태냐면, 창업자가 이제 기존 직장에 50대 은퇴, 보통 우리가 이제 50대 은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직장에서 오너하고 특별한 관계 아니면 5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에 이제 은퇴를 하죠. 은퇴가 나가고 나서 이제 그 직장에서 하던 기술이 있으면 그걸로 창업을 할 수가 있고, 그때의 안면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한 25년 내지 30년 경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80대가 됐어요. 80대가 되니까 이제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매출 400억대의 어엿한 중견기업을 성장을 시켰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뭐 소비자를 상대로 한 B2C 기업은 아니고 기존의 대기업한테, 대기업, 건설 같은 데는 납품하는 중소합작 납품업체이죠. 그래서 순이익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이내지 3%대. 그럼 매출액이 400억 정도 되니까 이내지 3%대 된다 하더라도 약 한 1년 연당 10억 내외의 순이익이 나와요. 10억 내외 순이익이 나오는 얘기는 이제 기업 가치로 한 사람은 100억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억의 가치가 있다. 왜? 연이자율 10%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고, 또 기존 누적된 잉여금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30년 경영을 하면 누적 잉여금이 한 5~60억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배당받아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서 살펴보니까 불입 자본은 10억이고 누적 잉여금이 50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은 60억이다. 자기 자본 60억에다가 매년 당기 순이익 10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100억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부채는 이제
부채 이렇게 해서 총자산이 110억이 되는 것이고, 총자산은 유동자산 60억이 있고 소비자산이 50억 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역시 110이 돼서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지는 것이죠. 이런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유동자산도 꽤 있어요. 외상만 출금하고 예금도 꽤 있는 상태니까 돈이 충분히 실탄이 있고 유동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좋은 회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회사 이제 가업승계를 하면 좋을 수 있는 그 적당한 회사인데, 근데 이제 요새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자녀가 다른 직업 활동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자금 경리를 모르는 그 기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치평가액은 100억 원대로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80대 그 창업자 돌아가실 때 가업상속공제 100억 원은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다. 물론 가업상속이 아니고 일반 상속이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겠지만 한 명이 근무한다고 하니까. 가업지분 선증여할 때 증여세를 이제 많이 과다하게 생각했는데, 실제 가업지분 선증여를 하면 원래 30억 원에서 5억 원을 뺀 10%를 곱한 게 2.5억 원만 내면 되는데, 이것이 활용 가능하지만 이건 잘 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 몰랐다. 가업지분을 어느 정도 30%라도 선증여 해놓으면 이제 그 사람의 경영권에 대한 권한이 생기니까 나름대로 이제 개입할 수가 있는데, 그 개입하지가 못하면서 그냥 20년, 10년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세 번째로, 회사 내 중앙관리자, 고참 부장이나 임원 한 명이 경리 자금 직원하고 공모 결탁해가지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자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10억의 흑자가 나던 회사가 마이너스 10억 적자로 전환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0억 원이 유출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원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흑자에서 적자가 된다는 것은 갑자기 원가가 이중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원가가 올라오거나 이제 이렇게, 아니면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회사 내부 자녀 임명은 아직도 경영 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이니까 자금이나 경영 상태에 문이 아니고 모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용자는 결국 이런 걸 약점을 이용해서 유용자금을 이제 창업자의 가지금으로 위조분개를 했어요. 이야, 위조분개한 걸 내용을 쑥 보니까, 전표를 보니까 자기가 빼가야 할 미지급금, 외상 미지급금 이런 걸 위장세 연계한서를 발행해가지고 20억을 잡아놓고 이거를 대응해야, 항상 회계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금액이 있어야 이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 왼쪽과 오른쪽이 잘못된 한쪽만 개입을 하거나 그러면 회계가 안 맞아가지고 다른 직원도 금방 이거 이상하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오너 창업자 이름으로 가지금 20억 원을 달아놨어요. 이건 위조지. 이것도요. 창업자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거기다 사인을 해서 20억 원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기가 가져갈 돈도 이렇게 20억 원을 외상매입금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결손 비용 처리하는 것이죠. 야,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금 이용자는 결국 창업자 명의의 가지금이 20억 원이나 가져갔으니까 회사의 돈을 부단으로 유출했다, 유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경영권을 넘기라고 하는 압박을 행사했어요. 그 압박을 행사하면서 이제 서류, 경영권을 이양함 이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접수하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뭔가 느낌을 나쁘게 챈 오너가 이제 아무리 80대지만 그래도 아는 건 있으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좀 내가 괜히 사인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네한테 알렸습니다. 알려가지고 이제 우리 기존 고용은 아니지만 급하게 회계법인에 문제를 전문조사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3월 회계하면서 급한 시점이지만 다른 회사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아니면 유용이 돼서 흩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문조사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이사를 무단 변경하려고 하는 이런 그 탈취 문제 문서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위조라고 법무소에 법원 등기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중지시키고, 그래서 중지시키니까
은행 거래 자체의 권한이 변경되는 걸 예방했습니다. 만약에 은행 거래가 이 위조민서에 의해서 넘어가면은 그때는 뭐 무조건 거의 모든 돈이 그냥 유출되고 해로 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어쨌든 안전하게 예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우리 직원은 우리 회사들은 은행 원장 2년치를 모두 내려받고 회사의 총계좌 원장이나 공사별 원장을 다 입수를 했고 또 현장 공사의 실질 계약서 입수를 이제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문제는 공사 현장 건설이나 하청 건설, 단종 건설 이런 데서 발생을 하지 유통업이나 도소매업에서는 산 상품에다가 딱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딱 그대로 판매하고 이익이 딱딱딱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공급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건설이나 기성공사가 인식되는 이런 회사들이 바로 공급 이용이나 분식회계에 많이들 투입이 되죠. 그게 바로 뭐해야 합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건설이나 이런 그 설비를 건설하는 회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들이 이런 걸 많이 이용이 돼요. 여기도 현장공사, 공사하는 회사에 계약서 입수했고, 문제된 7조 3개월간에 대한 자금 흐름을 정면조사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될 때는 이런 사람들이 1년 내내 꾸준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한두 달 내에 그냥 완전히 한꺼번에 완샷에 해먹고 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꼬리가 길면 잡힌다 뭐 이런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꼬리가 길면 잡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해치우려고 이제 현금으로 지출하기도 하고 또 이 허위생계환서에 의해서 돈이 좀 부족할 때는 전자음을 지급해가지고 했습니다. 현금 지급이 제분이죠. 전자음 지급한 것은 아직 그 결자일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어음 결제일을 정지시켜서 취소시키는 이제 행위를 또 걸어놨죠. 이렇게 해서 일단 당장의 돈이 다 유출되는 걸 이제 예방을 하는 조치를 했지만 일부는 반 이상 유출이 된 상태예요. 현금이니까. 허위 지급을 위해서 공사금의 변경계약서 같은 거를 이제 실제 변경된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후에 나중에 작성했는데 그것도 확인했고, 나중에 허겁지겁 만드는 견적서도 입수했고, 대표이사가 아닌 실무자가 지출에 대한 결의서 확인. 이 대표이사 최종 도장이 안 들어가고 실무자가 지출 결의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월권이기도 하고 우습죠. 말이 안 돼요. 지급권자가 없는 사람이 지급할 수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후에 보완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완해봤자 이것이 날짜가 바로 거꾸로 안 맞고 또 원계약서하고 안 맞고 또 이제 우리가 이것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봤냐면 현장별 공사 손익계산서를 해보니까 이 대부분의 공사도 다 그렇게 적자 공사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래처들하고는 다 어느 정도 적정 마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10% 정도, 2, 3% 나오는 것이니까 각 공사별, 가의 공사별 현장을 보니까 공사 원가가 더 많아요. 수입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억이라는 허위세액면서를 이제 결탁해서 발행해 받은 것이고, 나라는 공사에서도 적자가 7억 원이고, 일용직 인건비 같은 것도 실제 지출한 것보다 더 과다하게 구청에다 신고하고, 이런 것들 다 합하니까 10억에다가 7억에다 2억을 하니까 한 10억, 20억 정도가 되는데, 20억 정도를 이런 식의 회계 처리를 해서 일단은 모면하려고 했더라. 그런 걸 이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단 수습을 하는데 일조를 했고, 그 수습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일단 현재는 안정된 상태에서 그 자금 유용자를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다 마쳐서 이제 그대로 하면 이제 적어도 전자음은 결제가 정리가 될 것이고, 현금 유출된 거 일부에 대한 것은 이제 자금조사를 추적을 해가지고 얼른 흘러간지를 해서 이제 밝혀내면 그 돈을 회수해 올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이 중소기업 이런 비상장 기업은 회사 내부에서 견문생심이라고 돈을 만지는 직원이나 어떤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그 흑심을 품고 그 유용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항상 잘 유지해야 되고, 예금을 소액현금 따로 하고, 대현금은 실제 이 오너나 손익에 영향을 가져야 할 실질 권한자가 그거를 갖고서 그때그때 돈을 소액자금으로 뽑아주면서 이렇게 지출을 하던가 해야지, 이거를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격리 직원이나 자금 직원하고 결탁이나 공모를 하면 회사 자금 몇십억이 한꺼번에 유용이 되는 경우는 뭐 허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 가끔가다 발견되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죠. 이 경우는 이제 조용히 수습이 되는 개념이지만 이런 경우를 회계사들이 전문실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권한 능력이 있다. 특히 저희들은 총계좌 원장하고 현금 원장하고 은행 원장 이런 걸 쫙 보고 관련 계약서나 이런 걸 보면은 금방 어디에 혐의점이 있는지를 예측해낼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입증이 돼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제 이런 나쁜 거래, 이런 공급 유용이나 횡령 거래가 올스톱되면서 그 조직이 일망타진돼서 회사가 다시 경영 정상화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종 회사였습니다.